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언기영입니다. 최근 페이즈4에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히 수위가 센 연출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과연 어떤 연출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작품을 꼽으라면 단연 팔콘 앤 윈터 솔저입니다. 한국에서는 15세를 받았으며 네덜란드에서는 거의 성인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16세 이상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신의 동료가 사망한 뒤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그만 플래그 스매셔 일원을 죽인 장면은 가장 잔혹한 씬이었습니다. 흡사 시빌워에서 캡틴이 아크 리액터에 방패를 내리꽂는 연출과 매우 흡사한 장면으로서 캡틴이 사라진 뒤 그의 존재가 얼마나 더럽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런 수위 높은 액션씬 외에도 미국 내의 인종차별 문제 등을 처음으로 다룬 작품인 만큼 어느 정도 무게 있는 느낌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모로 2024년 개봉될 캡틴 아메리카 4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기점이자 2대 캡틴이 되기 위한 팔콘의 성장까지 지켜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제는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급 연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크와 함께 피라미드 내부로 진입한 라일라는 그만 괴물의 습격을 피해 몸을 숨기게 되는데요. 그 순간 괴물이 납치한 인간을 들어 마취도 없이 산채로 죽여버리는 끔찍한 씬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부 장면들은 화면 밖으로 잘려나가거나 구조물에 가려 자세히 묘사된 편은 아니지만 사운드만으로 엄청난 공포감을 연출한 장면이었는데요. 테이블을 떨어뜨려 깔아뭉개는 식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탈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트있게 편집된 전투씬이나 다소 유머러스하게 표현된 장면들로 인해 드라마의 분위기 자체는 크게 무거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던 씬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강력한 무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데런 크로스의 핌 권총이 아닐까요? 순식간에 사람을 하리보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심지어 휴지에 싸서 간단히 변기에 버릴 정도로 처리하는 방식 또한 상당히 엽기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원래 앤티맨처럼 작아지는 핌 입자를 개발하려다 실패한 무기이지만 오히려 타노스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훨씬 위력적이었습니다. 다만 앤티맨 특유의 밝은 분위기로 인해 어느 정도 유머러스하게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편인데요. 수많은 동물들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하다 처음 사람에게 쏜 장면으로서 동물들을 상대로 감행한 생체 실험은 이후 가오갤 3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되었습니다. 후반 에피소드를 빼면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던 시크릿 인베이전입니다. 인간으로 변신한 스크럴 첩자를 알아내기 위해 정말 엄청나게 성인용스러운 연출이 등장했는데요. 변신을 풀기 전까지는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린 손가락으로 스크럴의 여부를 판단하는 등 순간 내가 소울을 보고 있나라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스크럴의 입을 열기 위해 기가 막힌 아이템이 등장했는데요. 피가 160도로 끓어오르면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약물을 주입하면서 정말 호스텔을 연상케 하는 신박한 고문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당사자인 소냐는 닉 퓨리의 오랜 친구이자 MIU 국장으로서 닉 퓨리가 스크럴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본인이 직접 자기만의 방식으로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후반부에는 가이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하며 수백 명을 납치한 스크럴의 또 다른 흑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윈터 솔저에서 보여주었던 하이드라 소재를 복제한 듯한 진부할 수 있는 소재와 연출이지만 화면을 뚫고 나오는 소냐의 연기력으로 인해 한층 색다른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은 양녀이지만 사정없이 고통을 자극한 타노스와 네뷸라입니다. 소울스톤의 행방을 알고 있는 가모라의 입을 열기 위해 네뷸라를 고문하는 장면에서 기계로 된 신체가 뜯겨나가는 등 얼마나 남김없이 개조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시점에 따라 정상적인 네뷸라의 모습에서 팔다리가 분리된 모습까지 마치 사람을 가지고 현대 미술을 만든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짧은 씬이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 이용했던 타노스의 무자비하고 끔찍한 면이 전달되었던 씬이었습니다. 또 한 번 충격적인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 로키 시즌2의 TVA 직원 살해 장면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정말 신박한 연출이 하나 등장했는데요. 투명한 박스에 사람을 가둬놓은 뒤 그대로 압축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장비가 등장했습니다. 제 아무리 강철 멘탈이랄지라도 이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며, 후반부에 라보나 랜슬레이어는 이 장치를 이용해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은 직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살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뒤에서 웃고 있는 미스 미니츠의 모습에서 더욱 살기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TVA에서는 마법조차 통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신이라 할지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로 잔혹한 고어씬을 대거 연출했던 제임스 건이 가오갤 3에서도 본인의 스타일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켓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얼마나 끔찍한 생체 실험을 당했는지 비주얼상으로 상당히 자세히 묘사했는데요. 자신의 친구들은 이미 신체의 일부분이 기계로 교체되었으며 로켓 또한 뇌수술 흔적이 보이는 등 거의 소울을 연상케 하는 씬이었습니다. 특히 작고 여린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여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앤트맨에서도 동물들을 실험하는 장면이 등장했으며 사람을 하리보로 만드는 연출도 있었지만, 가오갤에서는 실험하는 연출이 훨씬 자세히 묘사됨에 따라 개그적인 요소가 강했던 앤트맨과는 달리 훨씬 피부로 크게 와닿았던 씬이었습니다. 페이즈4에서 첫 호러 작품이었던 닥터 스트레인지2의 일루미나티 사망 씬입니다. 스칼렛 위치를 연기했던 올슨조차 이렇게 잔혹한 설정에 감정이입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첫 사망자였던 블랙볼트는 입이 막히면서 본인의 음파로 인해 뇌가 터졌으며 뇌수까지 슈트 안에서 그대로 흘러내리는 등 피만 안 튀겼다 뿐이지 완벽하게 19세용 사망씬을 선보였습니다. 리드 리처드 역시 토마토 소스가 생각날 정도로 신체가 스파게티로 변해 사망했으며 떨어진 신체가 바닥에서 꿈틀대기까지 했는데요. 특히 블랙볼트와 리드 리처드의 사망씬은 케빈 파이기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장면이었습니다. 패기 역시 방패에 허리가 잘리는가 하면 찰스 이그제비어는 목이 꺾여 사망하는 등 거의 이블 데드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일하게 캡틴 마블만이 동상에 깔려 사망하는 등 가장 덜 잔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만 블랙볼트나 리드 리처드는 제대로 된 전투씬도 없이 그대로 사망하는 등 오랜 판권 분쟁 끝에 마블로 복귀한 히어로 치고는 너무나 아쉬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부모의 사망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장면이 있을까요? 토니 스타크의 부모의 사망은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지모의 뛰어난 정보력으로 인해 윈터 솔저의 범행 장면을 입수하게 되었으며, 해당 비디오를 토니 스타크가 직접 열람하도록 모든 사건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윈터 솔저에게 끔찍하게 사망했기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면서 어벤져스 해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는데요. 가족을 잃은 비통함과 충격이 얼마나 큰지 로다주의 명연기를 통해 피부로 와닿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잔인한 장면은 가무라에 의해 스타로드의 남성성이 상실된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첫 번째 공격에는 다행히 한쪽은 살아남았지만 두 번째 공격에 양쪽 모두 소멸되었으며 엔드게임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한 남자의 인생이 엔드게임 되었던 잔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시빌워에서 앤트맨과 윈터 솔저 역시 블랙 위도우에게 엔드게임 될 뻔했던 참혹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외에도 닥터 스트레인지 2의 가르간토스의 최후, 스칼렛 위치의 카마르타지 학살씬 등이 있었습니다. 페이즈 4와 5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수위가 세진 연출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완전히 성인용으로 제작된 마블 영화도 볼 수 있을까요? 설마 데드풀 등급은 그대로 유지되겠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